예,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015년부터 18년도까지의 소비 트렌드를 살펴봤어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 2019년도와 올해 20년도의 소비 트렌드를 살펴볼 건데요. 이걸 보시기 전에 영상물 하나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소비 인구 변화에 따라서 소비 트렌드가 좀 나타나는 부분, 2018년도까지의 모습을 얘기해주는 그런 소비자 경제 TV의 아주 짧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인구 변화에 따른 소비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실버 세대, 나홀로 가구, 가치 소비 등이 꼽혔습니다.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인구 변화에 따른 소비 시장 신풍경과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소비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들이 이런 소비의 흐름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의가 꼽은 신소비 세대인 실버 세대는 2000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 새로운 소비 주역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실버 세대들은 옛날과 달리 온라인 쇼핑에 능해 소비력도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1인 가구 비중이 지난해 28%로 확대되면서 나홀로족들의 외식과 조리식품, 가정 간편식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소비 변화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확행, 가심비 등의 신조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치 소비의 확산입니다. 이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가 늘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울러 나홀로족과 가치 소비 세대를 대상으로는 소포장 상품을 늘리고 편의점 확대와 이에 따른 제품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 경제 최빈나입니다. 다루지 않았던 실버 세대에 대한 소비가 증가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이 자료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이 소비자 경제 TV를 통해서 그 부분도 언급이 됐죠. 실버 세대가 그만큼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노년층이 확대가 되면서 실버 세대의 소비가 늘어났다는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 세대들, 혼자 사는 사람들의 그런 또 소확행까지 소비자 경제 TV를 통해서 언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19년도의 소비 트렌드를 보면 이 소비 트렌드에서 선정한 키워드가 PD 드림이라고 이제 그 앞 글자만 따서 모아놓으니까 이런 단어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PIGGY DREAM Play the Concept, 컨셉을 연출하라. 그 다음에 I가 Invite to the Cell Market, 세포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G가 Going Neutral, 요즘 옛날, Neutral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G가 Green Survival, 필 환경이다, 필환경. 그만큼 이제 환경 생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소비 트렌드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You are my proxy emotion, 감정 대리인. 우리가 감정 소비를 얘기하면서도 그 여러 가지 소비자 접점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 소비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D가 데이터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R이 Reverse of Space, 공간의 재탄생이다. 카멜레온. Emerging Millennial Family, 밀레니얼 가족의 출현, 탄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A가 As Being Myself, 그것만이 내 세상, 나나랜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나랜드라는 얘기가 많이 등장했죠. 2019년도에. Manners Market the Consumer, 매너 소비자. 우리 최근에 나오는 광고에 보면 침대 광고인데, 가구 광고인데, 이런 Manners Market을 얘기하는 그런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TV 광고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형 쇼핑 매장에서 새치기 하는 고객, 매너 없는 소비자죠. 그리고 또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다리를 쫙 벌리고 자기만 넓게 앉아 있는 그런 소비자, 매너가 없는 소비자죠. 그래서 Manners Market the Consumer, 매너 소비자를 강조한 그런 광고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가지고 2019년도의 소비 트렌드를 설명하고 있는 키워드로 선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그 밀레니얼 가족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최근에 그런 변화와 관련된 동영상을 먼저 하나 좀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네요. 예. 여기서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가 바뀐다라는 YTN의 뉴스에서 간단히 보도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에 이어 혹시 밀레니얼 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2030 세대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려는 밀레니얼 세대가 소비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보통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2030 세대를 지칭합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로 궁핍한 생활에 결혼이나 내 집 마련 등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막 사회로 첫 발을 뗀 27살 백승재 씨는 생애 첫 차로 중소형 중고차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굳이 차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삶의 다른 부분에 돈을 나눠 쓰겠다는 결정입니다. 사회적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따르는 이른바 나이사이더가 밀레니얼 세대들입니다. 주변 사람 시선을 그렇게 신경 쓰진 않고 제가 만족하면 그냥 스스로 만족하면 구매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를 소유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에 투자하려는 것도 2030 세대들의 소비 특성입니다. 이런 낮은 소유욕에 밀레니얼 세대는 공유 경제를 키우는 큰손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제 자동차 시장만 봐도 20대와 30대의 신차 등록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국내 차량 공유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내년엔 5천억 원까지 규모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머니가 넉넉지 못하다 보니 밀레니얼 세대들이 눈을 돌리는 게 바로 작은 사치입니다. 보통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마음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얇은 지갑도 얼마든지 연다는 겁니다. 명품 립스틱과 향수, 50만 원대 다이슨 드라이기 등이 2030 세대에게 인기 있는 이유입니다. 기업들도 이들 세대를 통해서 어떤 상품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큰 저변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좀 어떤 소비 패션 어떤 유행의 좀 출발을 또 시작을 이들 세대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밀레니얼 세대의 어떤 소비 이 행태의 이 변화는 상당히 중요하고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한 내일보다 확실한 오늘의 행복을 누리려는 밀레니얼 세대들의 소비 성향이 시장 판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YTN 최 2019년도의 소비 트렌드의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첫 번째는 아닌데 세포마켓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바이 투 더 셀 마켓이다, 세포마켓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최근에 1인 마켓, 1인 기업, 1인 크리에이터 뭐 이런 판매 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 뭐 셀 슈머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셀 슈머들이 활동하는 플랫폼은 생명을 이루는 세포처럼 기본적이면서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극도로 세분화된 세포 단위의 시장을 세포마켓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신조어를 만들어낸 거겠죠. 그래서 이 세포마켓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기만족을 추구하면서 유급 생산 또는 유통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개인 마켓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 세포마켓이라는 것은 플랫폼과 결제 기술의 발달, 우리가 이제 이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뭐 대표적인 거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를 얘기하겠죠. 거기서 또 많은 페이라는 것이 카카오페이도 있고 네이버페이도 있어요. 그 결제 기술이 발달되면서 삼성페이라는 게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요새 인터넷의 포털들이 다 그런 결제 페이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용 위축과 엔잡러들의 등장, 투자 가성비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또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증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러한 세포마켓이 발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셀 슈머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 생성된 유통혁명이 2019년의 소비시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G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going neutral, 얘네 요즘 옛날 뉴트로 시대다라는 얘기를 뭐 새로운 복고를 뜻하는 그런 신조어라고 보시면 돼요. 복고라는 건 이미 우리가 벌써 2015년부터 18년 사이에 트렌드에서도 복고는 등장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1984에서도 그 복고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히트 상품이 됐다라고 했는데, 자주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트렌드였지만 이번 복고는 기존 복고 콘텐츠에 반응하던 중장년층이 아닌 1020, 10대와 20대 세대를 공략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복고는 중장년층의 향수에 기반해서 과거의 것이 재현되는 것이었지만, 현재 1020 세대는 본인들이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것에 끌려 과거의 것을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옛날 뉴트로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뉴트로가 유행하는 배경에는 모든 것이 문명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1020 세대는 과거의 불완전함이 갖는 미학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모든 것이 이제 막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막 그런 것들만을 가지고 지금 태어난 이후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예전에 좀 불완전했던 시대의 미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오히려 신선함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신제품, 새로운 회사들의 등장 사이에서 오래된 브랜드들이 가지는 이 스토리, 즉 그 브랜드만의 전통적인 스토리텔링은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뭐 칠성사이다도 굉장히 요즘에 광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옛날에 그 광고 나왔던 장면을 다시 보여줘요. 그게 지금 세대들이 보면 야, 옛날 모습을 보니까 참 그들한테는 신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옛날에 그냥 향수일 뿐인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래된 기업들의 그런 장수 브랜드들, 그런 장수 상품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들한테 또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스토리가 되겠죠. 브랜드만의 전통적인 스토리텔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되는 불황 속에서 심리적 경제적으로 과거의 안식을 찾는 회귀 본능이 바로 뉴트로의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 대리, 내 감정을 부탁해. 작년 한 해 유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이모티콘들과 사진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모티콘들이 사실은 내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다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카카오톡 할 때도 막 그 이모티콘으로 대신 표현하고, 또 SNS에도 그런 사진들, 이모티콘들과 사진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감정을 대신 느끼고 대신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이래, 내 감정이 이래라는 거를 이모티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쁜 사정이나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다른 사람을 선임하는 것으로 법적 대리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감정을 감당하기에 벅차서 오히려 관찰형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애 감정을 대신 느끼고, 그래서 연애 그 프로그램도 몇 개가 있죠. 그죠? 종편에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대신하는 그런 이모티콘이나 사진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대리해서 해주는 사람이나 상품 서비스를 감정 대리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인텔리전스. 이거는 뭐 우리가 워낙 최근에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의사결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결정, 디시전을 합친 데이터 주도형 의사결정을 데시전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서로 맞물리면서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도 다 데이터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워낙 이 IT 산업에서 발달된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의료, 엔터테인먼트, 미용, 패션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인텔리전스는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효과적일 수도 있고 또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이 2015년부터 14억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의 얼굴을 몇 초 안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 대한 그 정보를 빨리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2년 동안 2,000명이 넘는 수배범을 체포했다는 거예요. 그런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바로바로 그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인권 침해 등의 부정적인 문제도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어떤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바로 개인정보 보호,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규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밀레니얼 가족과 관련,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언급을 봤는데, 프로그램을 봤죠. 뉴스 프로그램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밀레니얼 가족이다.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성장을 해서 이제 가족을 이루게 되면 이제 밀레니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질적 안정, 디지털 기술의 수혜를 받고 자란 밀레니얼 세대가 성장하면서 2000년도에 이후에 여러분들처럼 밀레니얼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보다 개인의 주체성이 더 강조되면서 1인 가구가 많아지기도 했고, 탈며느리, 탈시부모를 선언하고 가족을 위한 절대적 희생을 벗어난 행복을 찾으려는 가족들도 이제 많아지고 있다. 요즘 이제는 그 시부모님이라는 그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족이 거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고, 점점 더 이런 밀레니얼 가족들이 중심이 된 세대가 늘어나겠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집안일을 하는 특히 집안일에서 가족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숭고한 노동으로 여겼지만, 요즘 최근에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집안일은 최소한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새 나오는 가전제품들이 그런 광고의 모습을 봐도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신혼 가구라고 해서 세탁기, 건조기, 그 다음에 냉장고, 청소기까지 아주 편리하게 집안일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세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노동에서 가성비가 중요해졌다는 점도 밀레니얼 가족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그런 밀레니얼 세대이기 때문에 더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As being myself, 그것만이 내 세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나랜드, 아마 이게 영화 라라랜드에서 따온 이름이죠. 그죠? 자기애로 무장한 사람들의 땅을 의미한다. 최근에 못생긴 패션과 실용적이지만 촌스러운 아웃도어 패션을 뜻하는 고프코어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통상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이 이제는 소비자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 바로 그것만이 내 세상, 나나랜드라는 표현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 사회의 기준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세운 기준과 자신의 시선을 중요시하는 나나랜드에 사는 사람들을 나나랜더, 아까 우리가 그 뉴스 프로그램에서 잠깐 나왔죠. 그 젊은 친구가 자기가 이용하면 별 문제가 없으니까 중고차도 필요에 의해서 사고, 그렇게 남의 시선 같은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하지만 아무튼 이러한 지나친 개인주의로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의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 타인들도 각자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자존감이라는 것이 큰 화두였는데, 나나랜드라는 게 바로 자존감 회복에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의 완성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TV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이런 나나랜드라는 거를 언급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또 이제 매너스 마켓 더 컨슈머, 매너 소비자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그 광고 얘기도 했잖아요. 뭐 2018년도에 특히 갑질 관련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그 땅콩 그 회항이다, 뭐 그 라면 그 항공기에서 막 그 승무원에게 라면을 그냥 쏟아붓는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갑질 관련 사건이 많았는데, 한때는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말이 뭐 거의 뭐 정설처럼 막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 손님이 왕이다라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손님이 짜다면 짜다, 고객에 대한 친절을 중요하게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구들의 뜻이 고객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상 고객이다라는 얘기도 하듯이, 갑질하는 쓸데없는 정말 무의미한 그런 갑질 행동을 보이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위계질서 문화가 바로 갑질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대요. 문화 개선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 또 소비자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젠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매너를 지키는 그런 균형적인 모습으로 바뀔 때가 됐다라고 해서, 이 매너 소비자라는 것도 2019년도에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나타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소비 트렌드의 키워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2020년도의 그 키워드는 마이티 마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작은 히어로들이 몰려온다. 여기서 이제 이 마이티 마이스라는 것도 역시 약자지요. 그죠? 미앤 마이셀브즈, 멀티페르소나 쭉 해서 10가지의 키워드를 쭉 정리해 놓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라스트 핏 이코노미, 굿니스 앤 페어니스에서 페어플레이, Here and Now, 그래서 스트리밍 라이트, 스트리밍 라이프, 초개인화, 테크놀로지 오브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초개인화 기술. 이제는 그냥 개인화 기술도 아니고 초개인화예요. 하이퍼가 붙었어요. 그만큼 엄청 기술들이 발전돼서 아주 세밀한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기술들이 점차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You are my earth, 펜슈머를 얘기하고, make or break, specialize or die, 특화생존, 그러니까 특별하거나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58시대, 이리디센트 58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8세대. Convenience as a premium, 편리미엄이라고 용어를 붙였습니다. Elevate yourself, 업글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10가지의 키워드를 2020년도에 10대 키워드로 예상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예상이 사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2019년도와 연결돼서 나타나는 2020년도의 새로운 모습을 얘기한 건데, 아마 이 부분도 20년도에 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아마 많이 좀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의 이 트렌드 같은 경우는. 근데 아무튼 예, 10대 트렌드를 예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트렌드에 대한 모습은 조금 뒤에 또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죠. 그 올해 소비 트렌드로 이제 멀티 페르소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Me and myself다. 다양한 상황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시대다. 복수의 가면을 멀티 페르소나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회사와 집에서의 내가 다르고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여러 계정으로 다중 가면을 쓰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소비자의 페르소나를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 개인이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중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개인 스스로가 많이 다르게 또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멀티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이런 모습을 띠는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개인화 기술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개인들의 관련된 정보 데이터가 엄청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많은 정보들을 그냥 쌓아놓고 있기만 했거나 또는 그냥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낱개로 그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사실은 분석을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별로 활용도도 높지가 않았고. 근데 최근에 이런 고객들의 소비 패턴 정보를 24시간 수집하고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술이 이제 많이 확산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데이터들을,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소비자의 상황과 패턴을 파악하는, 실시간으로 그것도, 그리고 이제 그 개별 소비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개인화 기술이 떠오르고 있다. 이만큼 많은 IT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개인을 이제는 속속들이 분석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가 개별 소비자에게 얼마나 세심하게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게 바로 이 빅데이터라는 걸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팬슈머라고 하는 것도 보면 팬도 소비자, 소비자도 팬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을 팬슈머라고 한다. 고객과의 관계가 단순 판매자와 구매자의 개념을 초월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한 대상에 일방적으로 애정을 쏟고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 기획하고 투자하며 때로는 경제도 하는, 기업과 제품을 진정으로 응원해 줄 수 있는 팬이기도 하지만 소비자를 확보하는, 그런 팬이자 소비자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회사의 제품을 응원해주는 팬, 그리고 구매해주고 사용하는 소비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충성 고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팬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기업 생존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팬슈머라는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업글 인간이다. Elevate yourself다. 업글 인간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어제의 나보다 한 단계 성장하는 자신과의 싸움에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타인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과거의 나 자신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의 나 자신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변화되었는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에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의 소비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에 따라 필요한 것을 하나씩 배우면서 성장해가는 사람들, 내일을 보장하는 성장을 위해 소비하는 사람들을 업글 인간이라고 칭했다라는 겁니다. 편리함, convenience as a premium입니다. 프리미엄으로서 편리함을 찾는 거죠. 편리함은 욜로, 소확행에 이어 미래가 아닌 현재를 선택한 사람들을 정의한 키워드래요. 1인 가구 맞벌이 부부의 그런 주된 소비층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그죠. 혼자 먹는 밥, 혼밥, 혼술 그런 것들이 다 1인 가구의 소비죠.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의 외주화, 노력 대행 서비스, 가정 간편식 시장이 성장하는 배경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생활을 자기 스스로에게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야 할 일 외에 나머지 시간이 낭비된다고 판단되는 일은 바로 과감하게 돈을 주고 타인에게 맡기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정말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시켜도 대신 가능한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건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치 기준이 생긴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편리미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귀차니즘 소비, 큐레이션 마이 라이프, 마이 데이터 수집가, 2020년도 키워드를 인사이드라고 붙인 또 다른 곳에서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플루언스 오브 어노일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한 부분과 거의 비슷한 거죠. 그죠? 귀차니즘 소비, 가사대행, 심부름 서비스, 손질된 식재료, 이미 요리하려고 하는 준비를 다 된 상태로 자기는 그냥 딱 조리만 하면 돼요. 밀키트, 차에 탄 채로 음식 주문과 환전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많아졌죠 요즘. 그죠? 맥도날드 그다음에 스타벅스 커피 이런 롯데리아 이런 데가 다 드라이브 스루가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이 코로나19 진단도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우리나라에서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해외 외신에서도 많이 그만큼 신속하고 빠르게 할 수 있고 직접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도 차를 안에서만 바로 가능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그냥 그 지역 상품을 또 판매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죠. 올해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 그게 이제 소비 트렌드에서는 귀차니즘 소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큐레이션 마이 라이프다. 큐레이션 마이 라이프를 의미한다. 그래서 구독자의 몸 상태에 맞는 영양제를 정기적으로 배송하거나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맞춰주는 방문 홈 트레이딩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의 취향과 소비 시간, 장소, 상황까지 정밀화할 수 있는 그 큐레이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맞추는 각양각색의 초개인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 인공지능, AI 기술 등을 활용한 추천 서비스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게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초개인화 기술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거죠. 개인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맞춤 정보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개인한테 뭔가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죠. 마이 데이터 수집과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데이터 수집 목적이 고도화되면서 건강 중심 데이터 관리. 요즘 스마트폰에 보면 다 그 헬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건강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시계를 통해서 자기 그런 심장 박동이나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측정 가능하고, 그죠? 그런 워치가 다 등장을 했죠. 금융, 여가, 취미, 그런 데이터, 다양한 영역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려는 현상이 더욱 활성화될 거다. 하지만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서 그 헬스 프로그램을 쓰면 역시 그것 또한 그런 데이터들이 이 스마트폰에 쌓여지고 있고, 그런 데이터가 또 이용 동의에 의해서 또 회사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이 2020년도에 소비 트렌드로 등장할 걸로 예측을 한 거예요. 팝업 경제, 그죠? Into the Artful Pop-up Economy다. 희소성 있는 경험에 대해 프리미엄 가치를 부여하고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여는 팝업 경제 소비 문화. 역시 희소성에 대한 그 프리미엄 가치를 부여하는 걸 얘기하는 거. 디지털 힐링. 모바일 스마트 기기가 생활을 지배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식 역시 디지털화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힐링이란 말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디지털 힐링이에요. 힐링도 디지털을 통해서 한다. 자신의 마음을 챙기기 위한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다. 명상, 심리상담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자존감 회복을 위한 칭찬 커뮤니티도 등장을 했대요. 익명,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공감을 얻고 개인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많아질 전망이다. 이것도 지금 같은 이제 컨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에 오히려 디지털 힐링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뭐 명상을 하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을 통해서 혼자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충분히 증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취향의 라이블리 시니어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이는 젊은 취향의 라이블리 시니어다. 이건 뭐냐? 젊은 취향의 소비력까지 갖추고 자기 인생을 즐기려는 요즘 시니어에 주목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인데 시니어 세대인데 나이를 잊고, 그죠? 패션업계를 선두로 나이가 사라지는 에이지리스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타인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서 소비자의 내면을 보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그 노년층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그 한 단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과 연관된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시니어 세대들이 굉장히 젊은 취향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도, 그래서 그 자동차 광고에 등장했잖아요. 그죠? 할머니 같은 분들이 그 차에 이렇게 쭉 집집마다 이제 가면서 막 다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콘서트장으로 가는 거죠. 그런 모습을 광고로 보여줬잖아요. 그 올해 총가 그랬지 아마. 신차 나오는 거를 그런 그 노년층에 있는 할머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런 그 젊은 취향의 라이블리 시니어의 그 광고를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2020년도에 19년도와 20년도의 소비 트렌드를 살펴보면서 시간이 다 됐어요. 참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내용은 이제 정리가 다 됐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런 트렌드의 변화의 모습을 총정리하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제가 좀 말을 빨리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문 코너에 올려주시고요. 제가 보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변화 트렌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